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다음에 이제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의미를 새로 되새기는 5월인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말 끔찍한 이 가정 내의 폭행, 폭력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아들은 39살의 국제 변호사, 아버지는 68살의 산부인과 의사. 그런데 밥상을 차려주는 아버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마구 폭행을, 그래서 7차례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폭행을 해서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 전에는요, 대구에서도 70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다 선처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대구의 경우는 8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정말 선처를 부탁한다 해가지고 이 아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충격이실 건데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성공적인 가정, 특히 이 산부인과 의사의 국제 변호사 아들처럼 아버지가 뼈 빠지게 해 일하고, 그래서 외국 유학까지 시키고 이 변호사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 노릇을 제대로 할 리도 없겠지만은 또 그 반대로 한국에 와갖고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럴 경우에 맨날 소주를 대여섯 병씩 마시면서 어느 날 부모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가슴팍을 때리다가 그 다음에는 화가 나면 어머니를 마구 때리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요, 얼마 전에 또 우리 금쪽 같은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10살짜리 아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엄마를 마구 때려서 엄마의 팔다리가 성하지 못한 멍투성이인 걸 보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심각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 가정 내에서 접촉이 많다 보니까 화를 억제할 수가 없어서 욱하는 심정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행사되는 폭력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편이 아내를 때리던 그 반대이던, 또 아들이 부모를 이런 식으로 폭행하는 폐륜 범죄든 저는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정말 먹지 못하고 방치돼 가지고 미라처럼 숨지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정말 심각한 일이 다른 집에도 눈에 띌 때는 신고의 의무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과연 이제 언제까지 가족의 이름으로 감싸 안고 또 가족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해야 되는가? 과연 그것이 현명한 일인가? 저는 일단은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가 볼 때는 욱하는 심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타고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악한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기만 걸렸다고 해서 내과에 막 쫓아가고 팔다리가 다치면은 깁스하고 다니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정신적인 이 상해,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감기는 우울증이고, 이런 식으로 이 폐륜 범죄의 그 저변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또는 폭력의 일상화를 부르는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기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유예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권장하고 또 이것이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내과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어떤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의 심판에 대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 이것만 아니라 얼마 전 또 대구에서는 이 변을 치우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은 냄새가 나니까 이 화장실 문을 열어놔라. 아니면은 강아지가 아무 데서나 변을 본다. 이러니까 이 동생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론 형이 싫은 말을 했지만 흉기를 가지고 형을 7차례에 걸쳐서 찔린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목숨을 잃을 뻔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의 선처를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례라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이란 테두리 아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은 동생이 나를 7차례나 찔러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도 내가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남녀의 경우 자기 자신이 지른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이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벌을 받게 돼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의 습관화, 폭력의 일상화, 이거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족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도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했을 때 제2, 제3, 제4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급변한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또한 가족이 홀로 가족, 나홀로 가족도 많습니다. 또한 가족의 갈등이 아주 살기 힘든 이런 사회 현상과 엮여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증오, 또 가족에 대한 범죄, 가족에 대한 폭력, 살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살인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가족 내에서의 살인, 친족 내의 살인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고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족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응당한 처벌과 책임을 사회가 묻는 것. 두 번째로는 정신과를 비롯한 각종 치료를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이른바 가정 내에서의, 즉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초점을 둬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굉장히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사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 안에서 폭력과 살인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폭력, 친모가 자기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고문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게 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또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패륜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 취해법권지대가 아닙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그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폭력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고 특히 가정에 대해서는 취해법권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속에서 적절하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서 너무 미안하고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꽃다발을 갖다 줍니다. 그 꽃다발은 남편이 폭력을 저지를 때마다 송이수가 늘어나고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이 부인은 거의 자기보다도 큰 집채만한 꽃다발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자, 가정의 날에 제가 너무 참혹하고 가혹한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딸, 아내를 두드려 패는 남편,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 또 입양아를 학대하고 밟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른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질병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정이 골마 터지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정신과 치료 적극적으로 받고 법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눈물 앞에서도 이제 선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치외벽건으로 가정을 두는 한 이 모든 폭력과 살인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전유옥의 마이 데이, 가정의 날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주제였습니다.